자, 지금부터 그러면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는 사실 이제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사실 긴장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 떨렸어요. 근데 항상 처음 시작할 때는 선생님도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 면접 강의만 21년째죠. 지방에서 한 10년 했고 노량진가에서 11년째를 했죠. 그런데 항상 떨려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긴장이 좀 풀렸어요. 오늘은 좀 더 어제보다 더 강의를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금일 어떤 사실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항상 저는 이제 무료 강의, 여러분들 보통 노량진가에서 여러분들이 뭐 설명회 이런 걸 듣다 보면 사실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뭔가 좀 학원 홍보 쪽에 대부분 초점이 맞춰 있죠. 면접 특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마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홍보성 멘트 그리고 강의를 수강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많죠. 근데 선생님 지금까지 뭐 강의가 공단계에 다 올려져 있지만 저는 강의를 하죠. 실제적으로 거의 뭐 강의 홍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죠. 강의를 듣고 나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실제로 강의를 안 듣고 면접 준비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 막말로 말해서 돈이 없어서 수업을 못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비록 오픈 강의지만 그리고 실제 정규 강의 한 20분의 1 정도밖에 사실 되진 않아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무료 강의만 듣더라도 국가직 면접 이런 거구나. 이런 어떤 방향성 정도는 잡을 수 있게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오픈 특강을 저 같은 경우는 6시간, 5시간 최소 이렇게 하거든요. 다른 데서 유료 강의 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국가직 면접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들도록 제가 충분히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설명하는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강의 들으면서 좀 받아 적으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저 선생님이 이제 뭐 강의를 한 배경, 원래 이런 것도 안 하는데,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만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저 선생님은 고향이 저 전라남도 보성이고 학교를 광주서 다녔습니다. 사실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공부를 상당히 잘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는 광주 제1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실 반장, 부반장을 편입하면서 상당히 상위권의 공부를 잘했죠. 꿈이 컸어요. 여러분처럼 꿈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후반부죠. 우연찮게 제가 이제 가족 시골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자취를 했었죠. 광주 자취를 하고 이제 일주일마다 내려가서 반찬이랑 이런 쌀 같은 걸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생활을 했었죠. 우리 때는 유학을 간 거죠. 시골에서 광주로 유학을 간 거죠.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그 집안에서 가족들이 좀 이야기하는 소리, 약간 말다툼 하는 소리를 밖에서 듣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집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때로 말하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우리 집이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영세 옛날에는 그 영세민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버님은 대한통운에서 노가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리고 또 어머님은 친척집에서 예를 들면은 발품 팔아가면서 일하시고 또 군청이 있었거든요. 보성군청에. 거기서 청소부로 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집 형편이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이제 유학을 보내서 형편이 어렵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었어요. 그때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해가 그때 보성 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첫 1회인데 학원이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때 3년간 장학생으로 제가 갔어야 되는데 강주로 가지 않고 어차피 유학을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방학고, 매월 생활비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어떤 인생에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다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다 강주 유학 가는데 나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그때까지도 이제 잘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에 고등학교 1학년 그때가 한 2학기쯤 됐을 거예요. 그때서 알고 사실 이제 좀 약간 뭐랄까요? 사춘기랄까?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죠. 공부해봐야 못하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반항감 같은 거 생기고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는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가족들이 이런 말 개인적인 사정은 좀 그렇지만 작은 형도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고 큰 형은 시골에 농고를 나가지고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한전에 이제 취업을 했죠.
나중에. 그래서 샤오징 가족들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죠. 그러다가 삐딱선을 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후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군대를 일찍 갔어요. 상당히. 그래서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자마자, 어머님이 군청에서 총소부를 일하셔가지고 아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우리 시대 때는 좀, 지금은 그런 게 좀 불가능하지만 우리 시대 때는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계약직 있죠? 일용직, 계약직 이런 걸 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중앙선관위에서 군청 내에 중앙선관위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약 10개월 정도죠. 10개월 정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계약직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관공서 일을 하게 됐죠. 사실 일 해봐야, 잔심부름 같은 거죠. 그런 걸 많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뭐 공무원, 이거 할 만하다. 빨리 돈 벌 수 있다. 빨리 돈을 벌어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족한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때 상황이 빚도 많이 지고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공무원 준비를 여러분처럼 똑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를 6년을 동안 했고 6년 동안 하면서 실제로 합격도 여러 번 했었어요. 여러 번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꿈을 이제 그 사정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꿈을 잡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다가 그 학원에서 공무원 학원이죠. 여러분 다녔던 학원들.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학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학원이었어요. 공단기가 생기기 전이니까. 그래서 전국에서 두 번째. 그때는 옛날에 KGPS1이라고 선생님이 전에 했던 학원이거든요. 그게 제일 컸었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컸던 학원이 제 선생님이 있던 학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실장으로 있었고,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수험생들만 상대했어요. 평생. 공부도 수험생활을 여러분처럼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평생 상담실장으로 수험생들, 예를 들면 공부 상담, 이런 거, 뭐 지역 선택 상담, 이런 거. 그 다음 면접까지 선생님 다 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급여는 적지만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왜 뭐가 재밌었냐면 학생들 상담해 주는 거. 수험생들 막 지역 선택 고민하면 그거 상담해 주고 또 면접 강의해 주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재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었고 인정도 받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큰 학원이 됐었고 그래서 강주권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계장급 정도 되면 제가 강주 관공서 이런 데 가면 아직도 저를 보면 나와서 인사해요. 스티마 실장님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보람이 있더라고요. 보람이. 그러다가 이제 후에 이제 노량진에서 서울에서 선생님 강의를 직접 면접 강의를 들어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량진에서 면접 강의를 해주면 어쩌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노량진에 와서 이제 면접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듣고 현직에 나가서 일하신 분들이 현직 약 8만 명이 훨씬 더 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수험생들 생활을 해봤고 6년 동안 해봤고 그리고 평생을 수험생들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마음이랄까 그런 것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 이상이죠. 저는 어떤 눈으로 보여주기 시기한 강의를 하진 않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저는 강의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수험생들하고 소통을 정말 많이 합니다. 소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쏟아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 주려는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모르겠지만은 심지어 면접 강의 하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필요도 하면 저는 보충 수업을 해요. 뭐 그런 경우. 뭐 단적인 이런 사례도 있었었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경기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재면접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성적 수준인 거 아시잖아요. 실제로 뭐 우수미 보통 다 합쳐봐야 예를 들면 2, 3% 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우수가 좀 더 나온다든가 그런 차이는 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 지방직은 성적순이나 준수온다 이런 말 있죠. 왜? 내가 예를 들면 뭐 100명 중에 예를 들면 두세 명이 만약에 예를 들면 2명 정도가 미음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 2명 안에 사실 듣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방직 같은 경우는 성적순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100% 맞는 말도 아니지만 또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직 면접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가직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면 나중에 지방직 프로그램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선생님 카페 홈페이지 보시면 프로그램을 보세요. 국가직 프로그램은 상당히 타이트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하고 실전 코칭을 하고 정규 수업은 정규 수업들을 하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 왜 그만큼 면접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지방직
예를 들면 지방직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지만 작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좀 특별했죠. 뭐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약화될 거라 뭐 이런 말들이 대충 볼 거다 그런 말이 있었지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재면접 비율이 상당히 오히려 면접이 과거보다 강화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재면접 비율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특이하게 있잖아요. 우수를 받아도 재면접을 보고 그런데 일배수 안에 우수를 받으면 재면접을 안 봐요. 그렇죠? 일배수 안에서 일배수 밖에서 또 우수를 받으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재면접을 봐요. 그렇죠? 재면접을 보고 그다음 미역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더 재면접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다시 재면접을 보게 되면 보통으로 다시 아무래도 공무원 면접이니까 그러잖아요.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빠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번 미입을 주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사람 심리가. 그런데도 과거보다는 위임입으로 떨어졌던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재면접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지자체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역도 시군도 있고 반대로 또 예를 들면은 개별 통보를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재면접 비율이 학생들이 이것은 어느 정도 팩트에 가깝죠. 재면접 비율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 뭐 8%에서 전체 예를 들면은 면접 대상자 중에 약 8% 정도가 재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평균 전체 평균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웃긴 게 뭐냐면 그 중에 90% 정도가 미입으로 재면접을 본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미입으로 재면접 뜨면 수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해가지고 얼마나 미입을 어쨌든 간에 내가 다시 재면접을 봐가지고 다시 보통으로 가서 성적으로 합격을 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한데 그 시기가 경기도가 마치 재면접 코로나가 급속도로 빠져가지고 학원 자체를 강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강의를 해야 돼요. 선생님 혼자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걔들은 재면접 학생들은 불안하죠. 작년에 선생님 경기도 같은 경우 1000명 이상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중에 선생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선생님 뭐 강의를 못해서 그랬는지 우수는 많이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선생님 제자들은 전체 인원 중에 예를 들면은 재면접 대상자가 예를 들면은 32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있죠. 하루도 안 쉬고. 실내에서는 모임이 안 돼요. 실외에서는 좀 가능하지만.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근데 걔들은 간절하죠. 성적이 좋은데 자기는 우수로 재면접을 보는지 미흡으로 재면접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불안하죠. 그래서 후기 평가를 싹 해주고 너는 우수로 재면접을 본 것 같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미흡으로 재면접을 본 것 같다. 그랬죠. 하지만 수험생들은 또 다른 수험생 어려운 길을 또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예를 들면은 그 공원 있죠. 공원. 사람이 아예 안 다니는 데 있죠. 공원에 불러가지고 예를 들면은 심지어는 국가직 면접 그때 실전 코칭 수업인데 그걸 학생들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하루 동의를 구해가지고 야 애들 경기도 애들 내가 재면접을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 오는 날 그때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 공원 있죠. 공원 갔으면은 가운데 보면은 이런 정자같이 이런 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로수 등 이걸로 해서 저녁까지 애들 비 오는 날 내가 애들한테 실전 코칭을 해서 다 예를 들면 코칭하면서 야 너는 미국 같으니까 해라. 사실 저는 제가 바로 그거예요. 저는 평생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면접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족들이 공무원, 아버님 부모님이나 부모님 공무원이 있으면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러 가세요. 제가 만약에 내 강의에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공당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직도 제가 공무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했더니 제대로 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학생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요. 그래서 내 실전 코칭 하나를 하더라도 작년에 같은 경우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불안하죠. 선생님도 안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그렇죠. 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 이제 나는 코로나가 안 온다. 왜? 내가 코로나 걸려버리면 너희들은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코로나가 나 무서워서 피할 것이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사람 없이 저는 실전 코치를 대면으로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 강의를 모두 다 인강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 강의를 보면 강의 수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답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전 코칭 하나를 하더라도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단순히 기출문제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예상 문제를 가지고 풀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를 들면은 대신 이제 실제로 실강 오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어요. 실강 오는 사람 줄어들었죠. 그래서 단 한 사람이 단 하루도 단 10분도 늦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게는 학원이 보통 12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럼 학생들 좀 더 배우고자 해. 나 실전 코칭 선생님 받고 싶어요.
그럼 밤 12시까지 강의를 했고, 또 심지어 국가직 실전 코칭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인강애들 때문에 인강애들도 듣고 싶어 해. 그래가지고 또 보강날 때 또 잡아서 실전권 해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줬고. 그게 신화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지방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직은 그렇게 했어요. 왜? 국가직 같은 경우는 면접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어떠니? 사실 어떤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경우예요. 특이한 경우에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알다시피 미달이 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지방직이 먼저 시험을 봤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자가 다 발표가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을 선택을 했죠. 그러한 부분들도 면접관들은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 모르진 않겠죠. 그러니까 미달 정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냉정히 보자면은 면접이 좀 어떤 약화됐다는 느낌? 미달이 많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별의별 이야기도 돌고 도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예를 들어 우수는 사실 많았는데 미입은 많이 안 줬다. 이런 어떤 추정을 해요. 근데 미입은 내가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죠? 근데 거의 미입을 작년 같은 경우는 주지 않았다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미입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혁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혹은 본인이 이야기 전에 어쨌든 간에 국가직 고급에서는 예비번호라는 걸 줘요. 보통을 받으면 예비번호를 주죠. 예비번호를 못 받으면 다 미입이에요. 성적에 상관없이 예비번호라는 걸 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면접 떨어졌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다 미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주변에 친구들 중에 예비번호 못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그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학생이 카톡으로 어떤 학생이 이렇게 연락 왔어요. 선생님, 국가직은 재면접이 있냐? 이렇게 선생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이야기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국가직 재면접이 있냐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국가직은 원칙적으로 재면접은 없어요. 원칙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 근데 다만 이제 재면접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우수가 선발인을 초과할 경우죠. 초과할 경우 재면접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있어. 또 한 개 재면접을 보는 기회는 있어요. 물론 선생님 말의 100% 팩트는 아니지만 100% 한간에는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미흡자 같은 경우 재면접자가 있었다. 재면접이 있었다. 그런 말도 사실은 듣긴 들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맞을지 아니면 저도 100%왜 인력체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주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선생님 그 국가직 단톡방에서도 수강생 전용방이 따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도 재면접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국세청도 전화해보고 인력처도 전화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5천여 명 정도가 실제적으로 단 한 명도 재면접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생님 제자 같은 경우는 단 한 명도 미입이 없었던 소리인데, 물론 한가는 직렬별로 다르게 봤다. 재면접이 있고 없고 있다.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러면은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공정성이 심해지게 되죠. 어떤 직렬은 미입 같은 경우 재면접을 보게 해주고, 그렇죠? 어떤 직렬은 재면접을 안 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날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사혁신, 근데 재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사혁신처장이 예를 들면은 뭔가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입에든 어떤 사례 같은 거, 그런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재면접을 본다. 이런 기회가 있어요. 선생님 알기로는 국가직에서 제가 아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 지금까지 재면접 사례는 딱 2번 했었어요. 2번.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2013년 정도나 12년 교정직에서 했잖아요. 미달이 났었거든요. 그 시절에 미달이 났었는데 한 명이 그 재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학생이 재면접, 그 사람 미흡으로 재면접을 봤는지 우수로 봤는지 아니겠지만 내 생각에는 우수면 합격인데 만약에 재면접을 봤다는 것은 미흡이에요. 한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였는지는 몰라요.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재작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국세청에서 장애인 있죠. 장애인, 그때 사실 검색해 보시면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그 학생은 선생님 제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 학생이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면접에 대한 어떤 공정성, 객관성,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인사혁신처에 예를 들면은 문제점을 제기했죠. 실제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사에 찾아보면 검색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 남학생인데, 원래 어떤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대학에 나왔었고, 상당히 어떤 똑똑한 애예요. 그런데 장애가 심해요. 그러니까 보조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죠? 그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더라도 빨대로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학생이 이제 면접 질문 내용에 대해서 내 이야기하지는 않게요. 혹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제가. 예. 어쨌든 간 내가 봐도 이것은 좀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실제로 인사혁신은 물론이고 예를 들면 행정소송까지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재면접을 봤어요. 재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재면접이 아주 오래되게 봤죠. 그런데 해필이면 또 그 학생이 그 해에 또 국세청을 또 합격한 거예요. 완전 고득점으로 그러잖아요. 완전 고득점으로. 그래서 재면접을 참 특이한 게 공직사회라는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직사회라는 게 정말 그런 것이 좀 있긴 있어요. 그 학생이 웃긴 게 뭐냐면 그 어떤 재면접을 봤어요. 다시 재면접을 봤는데 재면접을 보고 나서 그 학생이 실제로 재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해에 다시 필기시험을 합격했죠. 그때는 이제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가끔씩 선생님 잘 계시냐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재면접 사례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이야기들은 저도 존중을 해요. 존중을 하지만 제가 아는 바는 그렇더라. 어쨌든 간에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원칙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내가 사실 여러분들 읽어주려고 공부문을 또 사실 내가 그 시험지에도 오고 내가 이것을 다 출력해 왔어요. 근데 내가 간단히 읽어주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이제 그 3차 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어떤 미달된 인원의 1.5배수의 범위. 네. 그 다음에 만약 혹시 미달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의 2명을 어떤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추가로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제3차 시험, 3차 시험 면접을 말하는 거예요. 3차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자면 그걸 말한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들면 미달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실제적으로 추가로 예를 들면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별도의 어떤 면접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작년은 약간 특이한 사실 경우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우수 면접 같은 경우는 뒤에 또 나와 있어요. 우수 면접 같은 경우 재면접을 볼 수 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혹시 재면접의 대상자 있었다면 아마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느냐. 하지만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선생님 제자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어떤 ABB를 못 받던 사람은 저는 있었다. 스터디 혼자 들은 이야기니까 같이 스터디가 선생님 강의를 듣는 사람만 스터디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어쨌든 핵심이 뭐더라?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다른 소문도 인정을 한다고 했죠. 그것도 뭐 인정해 주는 것도 맞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재면접이 없고 일반적으로 왜 기본적으로 우수 인원이 선발 어떤 예정으로 초과하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가직은 웃으면 무조건 합격, 그 다음에 미흡이면 무조건 탈락.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나머지는 보통 있는 성적 순으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100명을 선발했다. 100명을 선발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등을 합격했어. 그죠? 그런데 1배수 근데 그 100명이 다 보통을 맞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그런데 101등이 우수를 맞았다고. 100등 이하에서 우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럼 누가 떨어지죠? 예를 들면 100등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방직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겠잖아요. 어느 정도. 대충 1배수 안에 되면 거의 최종 합격 것이다. 최종 이러지만 국가직은 그렇지 않죠. 우수 비율이 있고 미흡 비율이 있겠죠. 그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나머지는 물론 국가직은 보통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국가직은 과거에 어떤 통계는 물론 그 통계도 100%는 아니에요. 그죠? 100%는 아니죠. 다만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선생님 좀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국가직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국가직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직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국가직 미입은 몇 퍼센트 나와요? 우수는 몇 퍼센트 나와요? 내가 선생님 제자들 기준으로 여러분들한테 우수 40% 나오고 50% 나오고 미입 같은 경우는 10손가락도 안 된다. 여러분 안 믿겠죠? 그러잖아요. 믿을 사람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믿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작년에 예를 들면은 작년에 선생님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합격률이 국가직 9급에서 97.4%가 나왔어. 예를 들면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믿겠어요? 예? 만약에 선생님 그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오세요. 그 명단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 수강생 명단이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선생님이 다 한 명 한 명 체크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떨어졌던 사람이 워낙 합격한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떨어진 사람한테 제가 유로전화 같은 걸 했어요. 예? 힘들죠. 비록 성적으로 떨어졌죠. 힘든 거거든요. 그죠? 유로전화 직접 해주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뒤에 추가 채용 쪽은 사실 못했어요. 공개 채용 같은 거 거의 다 해줬어요. 선생님 유로전화 해주고 합격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왜?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성적이 떨어져도 가슴이 아픈 거거든요. 검찰직 같은 경우 선생님 제자 중에 57명 중에 추가 합격 2명 포함해서 예비번 1번 받아가지고 추가 합격 52명이 합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우수로 합격한 사람이 열 몇 명이 돼요. 안 믿겠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강조 안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직접 내가 그런 자료들을 직접 개인적으로 다 왜 다 선생님 보관하고 있습니까?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내가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면 국가직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우리가 미래는 미리 예측하지 마세요. 현재만 예측하세요. 예를 들면은 작년에 내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 날짜가 좀 겹친 데가 있어요. 몇몇 지역이 지방직하고 면접 국가직하고 어떤 뒷부분이 좀 겹치는 좀 직렬이 인천, 전남 그다음에 또 몇 군 4개 지역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면접 날짜가. 그런 경우 같은 경우 혹시라도 중복이 돼버리면 하나밖에 선택을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좀 아쉽지만 겹칠 수도 있어요. 그죠? 미래는 예측하지 마라. 올해처럼 결과가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팩트는 아닙니다. 주변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세무직 같은 거 있죠. 국세청 같은 경우는 보통 1.3배수를 뽑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좀 방지해서 세무직이 국세청 인원이 많이 부족해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1.5배수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 필기 합격을. 그러니까 지금 필기 합격자가 보면은 직렬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1.3배수 뽑는 지역도 있고 1.5배수 내로만 뽑으면 돼요. 일반적으로 1.5배수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규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 때문에 예를 들면은 세무직을 예를 들면은 1.5배수를 뽑는다 그런 말 내가 팩트가 분명히 아니라겠습니다.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인혁체에서도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할 거예요. 2020년에 어떤 시행착오를 약간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작년에는 국가직에서 예를 들면 우수는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은 미입이 많이 없었다. 이렇게 그렇게 추정을 한다 이런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그것은 작년에 특이한 케이스고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직렬마다 있죠. 한 가지는 말씀드리셨어요. 우수 비율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있잖아요. 높아요. 그리고 미입도 여러분들이 지방지하고 달리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죠? 하지만 몇 퍼센트 이것은 여러분한테 내 수강생 기준으로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말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높으니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국가직을 타이트하게 강의는 도대체 스티마 선생님 21년 강의하면서 왜 국가직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까? 그러잖아요. 그걸 고민해봐라. 그죠?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히 맞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방직 끝나고 면접 준비를 할 분이 많을 거예요. 물론 검찰직이라든가, 통계직이라든가, 관세직이라든가, 기타 선거행정직이라든가, 지방직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씩 미리 준비를 하겠죠. 그죠? 실제로 보면 5월 1일 날 선생님이 강의 경험하지만 대부분 공안직 애들이 많아요. 검찰직 학생들이 대부분 많아요. 작년에도 그랬었고, 검찰직 또 국세만 또 올인하는 사람들, 이런 학생들이 그 다음에 관세직, 이런 직렬, 고정직, 이런 직렬들이 실강을 많이 들어요. 보통 국가직만 올인하신 분들이죠. 실강 개강할 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가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죠. 1배수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1배수 아니라 할지 성적이 좋을지라도 정말로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단 1%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칸나인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요. 열심히 한 만큼 예를 들면 보통 칸나이다 그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예를 들면 딱 가봐야 들러리겠지 이런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방직 전부터 내가 준비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면접 준비라는 것은 면접이 합격 불합격은 또 혹은 우수 또는 미입은 면접 준비 기간이 길다고 해서
혹은 면접이 짧다고 해서 어떤 뭐 그것이 뭐 결정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면접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내가 먼저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컨라인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죠? 예, 포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지방직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컨라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성적이 좋으신 분들도 아니라는 생각 절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게 그게 있어요. 실제로 이제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성적이 컨라인 근처인 분들이 왜 면접관은 참고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국가적인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잖아요. 면접관이 뭐 성적을 알고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예요. 조별할 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왜 해년마다 다르냐? 예를 들어 직렬마다 해년마다 우수 미흡이 다르냐 이 말이죠. 면접의 어떤 평가는 예를 들면은 면접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재량이에요. 재량. 면접관의 재량. 그잖아요. 어떤 주에서 우수도 많이 나오고 어떤 주에서는 또 미흡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재량. 그래서 해년마다 직렬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그잖아요. 딱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퍼센트지가 몇 퍼센트 뽑아라 그게 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면접이라는 것이 인생이 걸리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들은 에이 올해 면접 떨어지면 내년에 합격하면 되지? 안 그래요. 성적을 비록 내가 성적으로 떨어져서 보통을 받고 떨어졌어도 사실 그 어떤 뭐랄까요 충격이랄까. 그런 어떤 오래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고득점으로 만약에 예를 들면 미입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국가직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지방직도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지방직 같은 경우는 워낙 성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좀 부담은 덜해요. 그런데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사람. 그래서 선생님 항상 내가 말하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왜? 열심히 최소 보통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안일하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내가 떨어지겠어. 예?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선생님 강의 들으라고 권하지 않아요. 면접자 선생님 강의 듣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라.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자, 그걸 아시고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해요. 선생님이 그런 것은 여러분들한테 막 뭡니까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잘 설명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내가 안 하죠. 근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가 16년인지 15년인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국가직을 시험을 2번을 봤어요. 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 그때 이제 출간직에서 어떤 남학생이 출간직을 합격을 한 사례가 있죠. 그 남학생이 이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출간직. 근데 이제 왜 알았냐면 이제 내가 선생님이 이제 그때도 이제 2차 때도 실전 코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1대1 코칭하면서 다른 사람들 참관하게 하죠. 참관 끝나면 순서대로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돌면서 선생님 실전 코칭을 하죠. 그죠? 근데 실전 코칭 한참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소리 치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다른 학생도 깜짝 놀라고. 그죠? 다 봤죠. 어떤 남학생이 막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막 소리를 혼자 개상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라겠죠. 이리 와봐라 그랬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앉으더라고. 앉아보니까 얘가 이제 지적장애다. 내가 사연인즉 그 학생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 요걸 당해가지고 지적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나이는 20대 초반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지적 어떤 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있죠.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그래서 왜 이 학생이 왔을까? 처음엔 저도 살짝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냉정을 찾고 앉아라 해가지고 부모님 연락처 있니? 그러니까 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목걸이를 딱 이렇게 꺼내서 주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그래서 전화를 잠깐만 계속 앉아볼래? 네 알았어요. 딱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딱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티반 선생님입니다. 아드님이 여기 왔는데 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전 코칭을 이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하는 말이 자기가 인강을 사람 만나는 것을 무서워한대요, 걔가. 근데 선생님 인강을 강의 듣다가 얘가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대요. 저 스티반 선생님 코칭 받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이거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하도 그랬어서 아버님께서 이제 밖에 있어요.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평소 얘가 그런 거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데 선생님 코칭을 받고 싶다고 인강을 올려주니까 코칭을 내가 그러니까는 받고 싶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버님도 옆에서 좀 봐주시라. 옆에서 보면서 제가 좀 지적한 부분은 지적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어차피 지 인생은 제가 부모로서 역할은 다 하겠지만 자기가 인생을 개최가 될 일이다. 평생 걔를 내가 보답할 수는 아버님 상당히 냉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이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면접을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서 보낸 거다. 그러니까 어떤 코칭 안 해주셔도 상관없으니까 잠깐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한 거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불편하시면 데리고 가겠다. 그 말하더라고요. 야, 대단한 아버님이시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이 학생은 나는 실전 코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내가 투자해야 돼. 2시간을 투자하겠다. 너희들이 좀 양보를 해줄래?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의 장점이 뭔가를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물어봤죠. 이것저것 물어봤죠. 근데 장점을 네가 장점이 있었어요. 상당히 암기력이 뛰어나요. 뭘 이야기하면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 이거 대단하구나. 암기력이 뛰어나구나.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은근히 또 창에서 또 잘하는 거 뭐냐, 이게 조립 같은 거 있잖아요. 조립 이런 걸 정말 잘한대요, 자기가. 그거 잘해요, 막 그래요. 저 조립 천재예요, 잘해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고. 그리고 저 애운 거 안 잊어 먹어요, 선생님 강의 다 애워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몇 개 질문해 보니까 실제로 다 하더라고요. 응용도 하더라고요, 얘가. 아, 이게 상당히 얘가 뭔가 좀 감이 오더라고. 잘하면 되겠다. 대신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 면접 시작 전에 이 말을 먼저 시작해라. 선생님 말대로 할래? 네, 알겠습니다. 네가 지적장애를 앓게 된 이유, 그리고 네 장점이 이런 거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핵심 말은 이거죠. 면접관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그대로 나와요. 제가 면접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이렇게 면접관이 하라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언제 학교 폭력을 당해서 지적 장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척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장점은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이번에 스티마 선생님, 이것 그대로 했어요. 스티마 선생님께 창의력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정말 공무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멘트식으로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면접을 봤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강의 시간상 못하고. 결국 그 학생을 합격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죠. 그래서 부모님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내가 감사할 일 아닙니다. 그랬죠. 내가 한마디 했죠. 이제부터가 아빠의 역할이 아니냐. 걔가 과연 조직생활에서, 공무원이라는 조직생활에서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된다. 이제부터가 아빠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저도 감안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본인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이제는 이제 한시름 낳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내가 이 말을 먼저 한 이유는 어떤 학조건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면접은 첫째는 개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주기 위해서 있잖아요. 면접이라는 게 개성이다. 국가대 면접은 지방대하고 달리 자기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험형 과제도 모두가 어떤 선생님 경험형 과제에 교재에 있는 샘플만 보더라도 다 자기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 이야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분 발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다 자기 이야기예요. 어차피 5분 발표 참고자는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참고자를 뽑아요. 그걸 보고 거기서 한마디로 5분 스피치가 뭡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공직가치, 간단한 사례. 대표적인 공직가치, 너 앞으로 공무원 되면 어떻게 할래? 그거란 말이죠. 그럼 5분 동안 발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본인이 예를 들면 공정성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5분 스피치 대표적인 공직가치로 뽑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직가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민주성, 공정성, 다양성 좀 다 강의할 거예요. 그렇죠? 창의성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정성을 뽑았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이 뭐다? 그렇죠? 이 주제를 보면서 어떤 느낀 점은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뭐다. 제가 공정성을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또 내가 알고 있는 공정성에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두 가지로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결국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더라? 상황형 개별 면접과제죠. 상황형 개별 면접과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 내용들을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한 번도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죠. 수험생들 그죠? 실제 또 어떤 현직 공무원들 있죠. 왜 그 상황, 물론 현직 상황 제시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답안이 있는 상황 제시형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딜레마 상황의 어떤 상황 제시형이 많이 출제가 되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그러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쉽게 생각하자면 어떤 공무원은 일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법과 원칙들을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자랑권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법과 원칙대로 일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근데 사회는 변화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행 어떤 법과 원칙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일도 생기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의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사연인즉슨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데 현행 법과 원칙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 제시형 같은 것들이 실제로 출제가 되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그렇잖아. 실제로 출제가 된다고. 그렇잖아. 이제 물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유형별 출제형이 있는데 그런 어떤 유형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도 해결하기 힘든 그런 어떤 문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상황형 개별 면접과제죠. 상황형 개별 면접과제, 상황형 개별 과제. 그래서 실제로 후기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상황형은 10분 동안 진행했어도 복원이 잘 안 돼요. 자기가 답변한 거 예를 들면 정확한 복원이 안 돼요. 근데 경험형 개별 면접과제라고 5분 스피치 같은 거 다 복원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뭐예요? 어떤 면접관이 뭐 질문 리스트에서 물어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된 어떤 본인들이 복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원래 하도 어려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황형 개별 면접관이에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이 뭐냐면은 뭐 또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과거 2019년도까지는 가급적이면 상황형 개별 면접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직렬과 연관성 주제로 출제를 해줬어요. 뭐 통계직이면 통계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교정직이면 교정 거, 교정보험 묶어서 하나. 검찰직은 검찰 거, 관세는 관세 거, 출가는 출간 거, 선거는 선거 거. 그런데 작년에는 또 바뀌었죠. 물론 일부 직렬에서는 본인 학회관 직렬과 관계된 주제가 출제되겠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뭡니까? 통계직 학생들이 있잖아요. 통계 관세직 걸 풀어야 돼. 아니 검찰직 애들이 관세직 걸 풀어야 돼. 오준호 똑같이. 예를 들면 통계직 학생이 농업직과 농업직 관련된 업무를 상황 제시를 풀어야 돼. 그잖아. 이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상황 제시 같은 게 앞으로 그렇게 물론 2021년에는 또 직렬별로 또 나올지 아니면 작년처럼 이렇게 무작위로 해서 풀어야 될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예를 들면은 공안직은 공안직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은 작년에 강의 때 그랬죠. 공안직께서는 그래서 선생님 강의할 때 따로따로 강의를 할 수 있어도 내가 안 하는 이유는 공안직은 공안직끼리 묶어줘요.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묶어줘요. 그렇죠? 행정직군은 행정직끼리 묶어요. 그렇죠? 세무직은 세무직은 변하잖아요. 세무직은 항상 예를 들면 상황 제시형이 세무직 용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업무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업무, 왜 이것을 다른 어떤 직군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기본적인 정책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공무원 일이란 것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합니다. 함께. 그렇잖아요. 때로는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부서라든가 부처의 도움도 필요할 때 있고 때로는 또 다른 지자체하고 협업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정책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상황 제시할 때 상당히 어떤 유리해요. 그렇죠? 내 직렬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형 어떤 해결 방안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면접 스터디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검찰끼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공안직끼리 이렇게 묶고 사는 게 좋아요. 공안직. 직렬 상관없이 오히려. 어차피 4명 정도 짜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검찰 1명, 뭐 교정 1명, 예를 들면은 뭐 출간 1명, 관세 1명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기술직권은 가급적 기술직권. 세무직이 해도 되지만은 또 같이 섞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모든 직렬을 골고루 섞어도 상관없어요. 추세가 작년 추세를 본다면 그러잖아요. 다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공안직은 공안직군끼리 이렇게 공안직군도 많잖아요. 그렇죠? 행정직군은 행정직군끼리 그러잖아요. 기술직은 기술직군끼리 가급적이면 세무직은 세무직끼리 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무직은 예를 들면 간혹 가다가 물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물론 작년처럼 시간이 30분이 면접이 진행된다면 세무직도 다른 직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상황 제시형 풀 때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직 용이 나오니까 그걸 말씀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40분을 본다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원래 국가직 구급 면접이 40분을 진행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이 10분이 줄어들어서 30분이 된 거죠. 그렇죠? 30분이 진행되면 개별 질문 자체가 거의 없어요. 5분 발표 10분, 5분 발표 포함 후속 질문 포함 10분이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형 경험형 개별과제 10분. 그렇죠? 그 다음에 경험형 개별과제 10분이죠. 물론 이 두 개는 5분 스피치는 이미 대기실에 서 있죠? 여러분들한테 10분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줘요. 5분 스피치 여러분들 보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형 과제도 두 문제를 동시에 20분을 줘요. 다 작성해서 제출해요. 상황 제시형하고 경험형 개별 면접과제 면접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5분 스피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면접 시간만 실제로 30분이라는 소리죠. 순수하게 면접 시간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발표 후속 질문. 그죠? 30분이라는 건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40분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에 면접 준비 기간 70일이죠. 그죠? 70일이죠. 합격자 발표 후에도 약 70일 이상이에요. 그 2달 반은 주죠. 그죠? 자, 그런 취지, 여러 가지 취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어떤 여러 가지 취지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면접 준비 기간을 어떤 길게 준 이유가 여러분들 충분히 면접 준비 열심히 해봐라.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들 검증하겠다. 나는 그런 생각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변수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국가직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그 작년에 7급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다 들었겠죠. 이건 팩트죠. 팩트. 이건 팩트죠. 7급에서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다른 직렬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이제 7급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면탈하신 분들이 고득점 면접 탈락하신 분들이 따로 단톡방을 만들고 좀 시끌시끌 했었죠. 뭐 이것은 면접을 강의하는 강사들은 다 알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7급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미달도 안 나죠. 당연히 7급 행정직 같은 경우는 근데 국가직이 7급하고 9급하고 달라서 그런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직 7급 9급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7급보다 과거에 보면 7급보다 9급에서 예를 들면 우수라든가 예를 들면은 미비 상대적으로 덜 나온 해도 있었고 더 많이 나온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7급이니까 그런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뭐 대충 봐도 예를 들면 면접 합격한다. 9급에서 그랬잖아요. 9급은 어차피 당연한 건가요? 당연한 결과라고. 그러니까 7급도 대충 보면 된다. 다 보통 맞는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소문들이 다 돌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강의를 늦게 해요. 7급을. 일단은 9급의 모든 다 뭐랄까요? 애정을 다 쏟아가지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선생님 카페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인가 4년 전부터인가는 내가 9급을 항상 7급 합격자 끝나고 해요. 근데 다른 학원들은 다 2달 전부터 수강생을 다 모아요. 선생님이 수업 듣는 데는 작년에 7급 같은 경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컨라인이 대부분이었죠. 많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0여 명 넘게 들었어요, 수업을. 그것도 힘들어요. 힘들어. 학원 측에 심지어는 내가 공당에 측에도 내가 직접 전화했죠. 수강생을 더 이상 받지 말아라. 100명 이상만 받지 말아라. 이런 말까지 내가 부탁을 했어요. 공당에서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안 된다. 기존 학원에서는 그런 게 됐었거든요, 사실. 기존 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예를 들면 7급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급 일반 행정직 예를 들면은 7급에 작년에 예를 들면 269명을 필기 합격을 했어요. 269명인가를 총 필기 합격을 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뭐냐면은 필기 크다고 최악과다고 거의 비슷했어요. 필기 크다고 1.3배수인가 뽑았을 거예요. 1.3배수 정확한 배수는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필기 크다고 최악과다고 비슷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슨 말이죠? 고득점 미입자가 고득점, 내가 한마디로 보통만 받아도 합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내가 알기로는 45명에서 50명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득점 미입자들이 탈락자들이 단톡방까지 만들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는 사실이죠. 자, 내가 왜 이야기하냐. 자, 그 시절에 이제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근데 면접이 오히려 대충 결과가 나올 거라 했는데 7급에서 그런 결과가 나와버렸죠. 내가 왜 먼저 이야기를 하냐. 어떤 사람한테는 공무원 면접이라는 게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기 라이브로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현재 여기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전부일 수도 있다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왜 내가 이런 이야기하냐면 작년에 이제 가장 최근에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제자는 아니었어요.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은 어떤 개인톡으로 상담했어요. 상담해가지고 자기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내가 그 등수를 말하면 공당이 몇 등까지도 알고 등수를 말하면 뭐 신상 드러날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아주 상위권이었어요. 자기가 면접에서 대답은 다 했는데 도대체 왜 면접에서 떨어진지를 모르겠다. 알고라도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예를 들면은 들었던 해당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사실 면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식의 답변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차피 꼭 내가 그랬죠. 진짜로 제 생각을 솔직하게 내가 면접관은 아니지만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2시간 동안 내가 2시간 동안을 내 제자도 아니었지만 2시간 동안을 내가 한 명 하나하나 질문 하나하나 개인 발표 후속 질문부터 하나하나 답변을 어떻게 다 설명했어요. 핵심은 그거 있어요. 다른 이유가.
물론 그걸로 과연 다 떨어졌을까 뭐 좀 판단하기 힘들지만 면접관은 내가 그 사람들이 미국을 준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답변들이 너무 지나치게 뻔한 답변들이었어요. 지나치게 뻔한 답변이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답변들 있죠. 예측하면 창의성이 좀 보이지 않았어요. 개인 발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개인 발표 같은 게 결국 정책 제안이거든요. 정책 제안 해보세요. 그런데 정책 제안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고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후속 질문 같은 경우도 그래 너 예를 들면은 이런 답변 할 거야 이런 어떤 느낌 있죠.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 2시간 동안 설명했죠.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가 끝마무리에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이 정도 성적이면 내년에도 학교 갈 텐데. 그래서 그 남학생이 하는 말이 아직도 저는 귓가에 어떤 생생합니다.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저는 더 이상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 제가 6년 만에 처음 학기간 시험인데 더 이상 공부할 힘도 없습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사실 지금도 내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슴이 먹먹하지만 그때 내가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수험생활 해봤기 때문에 심장 알잖아요. 선생님도 6년 동안 공부를 진짜 선생님도 6년 동안 해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떤 학생한테 인생에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면접학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면접을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수단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쉬운 길을 가려고 하니까 쉬운 길. 그다음 선생님은 수업 들으면 타이트해요. 정말 타이트합니다. 진짜로. 강의 수 보세요. 작년 강의 수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다 진짜 말 그대로 어떤 모범답만 주는 거 아니에요. 즉석에서 선생님 같이 풀어요. 선생님도 공부하지 않고 와요. 대충 딱 이 정도 방향으로 질문해야지를 와요. 즉석 같이 풀어요. 아무나 안 쳐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앉아봐.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리 와. 어디 도망가. 이리 와. 도망가 문 잠궈 해가지고 아무나 앉아가지고 막 즉석에서 하고 그러죠. 같이 풀으니까 다양한 생각들 나오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그런 선생님은 학원식 답변 있죠. 앵무새식 답변, 기계식 답변 없어요. 왜? 그것은 선생님 나중에 선생님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력 가져 있죠. 7가지 샘플 있죠. 샘플. 그 샘플만 보더라도 선생님 제자들이 어떻게 면접 준비했는지 여러분들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재에 있는 뒤에 보면은 어떤 선생님들이 강의편 같은 거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를 했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확인하게 드러나요. 그걸 내가 만들어요. 자, 내가 왜 2가지 사례를 들었냐? 하나는 장애인분 사례를 들었고 하나는 척협 행정제 사례를 들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겁을 주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겁 준 겁니까? 여러분들 미흡 많다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나중에 또 인터넷상에 더 소문난 스티마 쌤이 미입 많이 준다고 소문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작년에 같은 경우 경험형 개별 면접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 주제가 나온다 해가지고 연습을 했어요. 학교자 발표 전부터. 근데 다른 학원에서는 이 주제 안 나온다고 했죠. 우리 애들은 한 달 이상을 이미 새로운 어떤 경험형 주제로 나온다고 연습을 시켰죠. 준비를 했죠. 그잖아요.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 소문 어떻게 했냐. 반대로 소문이 나요. 반대로 소문이 나. 그게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죠. 어이가 없다. 일절 대꾸를 하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소문이 나요. 그잖아요. 자, 내가 2가지 사례를 들었죠. 미흡을 많이 준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실제로 국가직 결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일단은 지방직에 내가 국가직의 목표인 분들은 국가직에 올인하세요. 그죠? 국가직에. 하지만 내가 지방직도 생각하고 있고 지방직도 고려한다면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라고 하진 않아요. 지방직 시험 끝나고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내가 국가직에 좀 더 목적이 있다. 그래 만약에 혹시라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준비한다면 일주일에 5번밖에 안 하니 5월달에 5번밖에 없어요. 수업이. 좀 적절하게 조율한다든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을 강의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다른 학원을 듣더라도 수업을 듣더라도 스피치 학원을 다니든 지방학원을 다니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죠?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잖아요.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방직이 워낙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면 지방직의 장점이 뭡니까? 연고지 배려죠. 연고지에 사니까 단점이죠.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죠. 냉정히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방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술직도 예를 들어 사회복지 업무도 해야 되고 막말로 말하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름아름. 진짜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업무도 해야 되고 막말로 말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그게 지방직의 특성이죠. 그잖아요. 물론 광역시는 좀 다르겠지만 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뭔가 전문성 있게 일해보고 싶다는 것은 국가직이 나와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요즘에 국가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연고지 발령 낼 때 어느 정도 연고지 배려를 해주잖아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혼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런 거 다 고려해요. 요즘 오라벨을 워낙 중시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관하기가. 이관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사실 이제 마음이 안 잡히잖아요. 국가지 좋은 점수 받으면 마음이 안 잡혀 공부가 잘 안 돼요. 맨날 여러분들 공단계에 들어가서 점수 예측판에 새로 고침 하루에 20번씩 하고 있잖아요. 많게는 뭐 30번씩 하고 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다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도면 오차권 나오면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단계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뭐 크게 내 직렬이 입력률이 적은데 기술직 같은 게 입력률이 적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죠? 기술직을 내가 무시한 거 아닙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면 과락률이 더 높아요. 합격 기대치를 갖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입력률이 적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입력률이 적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드러난 거예요. 또 검찰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작년 재작년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입력률이 다른 일반 직렬보다는 낮았냐? 그러니까 다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검찰직도 어느 정도 지금 정도. 그리고 오차컷이 거의 정확했다고 하더라고요. 오차컷이 거의 정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면접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이 또 지방직 끝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예를 들면은 과급적이면 여러분들 선택이잖아요. 두 개 합격해서 여러분들 고르세요. 골라. 두 개 합격해서 그렇잖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을. 그렇잖아요. 저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결론 지으면 이건 핵심은 선생님은 그거예요. 바로 자 누구나 면접은 볼 수 있다. 누구나 면접은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직 면접만큼은 잘 보는 면접을 보라. 그 잘 보는 면접을 보려면 뭐더라?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노력 없이는 결코 되죠. 국가직 면접은 정말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와요. 나는 그걸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다고. 작년에 선생님 7급 같은 경우 120여 명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60%가 다 컨다인 근처예요. 그잖아요. 7급에서. 그잖아요. 내가 진짜로 진짜 쪽팔릴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위해서도 제자서 120명 미입이 있잖아요. 2명이 나왔어요.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통으로 떨어진 사람이 10 몇 명이 돼요. 나머지 전원 다 깨겠어요. 물론 걔들이 우수를 맞고 했는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입이 많아가지고 보통을 맞고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걔들도 모르고 면접관도 모르겠죠. 그렇죠? 아니, 면접관들 알겠겠죠. 일잖아. 그잖아요. 몰라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데 그렇게 실급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랬어요. 대충 안 시켰어요. 합격자 발표 후에 면접 강의를 시작했고 걔들하고 하루 종일 살면서 실적 코칭 수업을 통해서 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는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원래는 선생님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작년 강의를 보시면 알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첫 타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하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선생님만 다 믿으라는 소리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 나 국가직은 성적이 되면 될 것 같다.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거 보세요.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책임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지으면 정말 국가직 면접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식교육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내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때 강의만 할 겁니다. 이것도 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원래는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했었어요. 작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홍보 자체도 하지도 않고.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이 또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 사람도 어떠니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시죠? 잠시 쉬었다가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다가 저는 10분밖에 안 쉽니다. 10분 이상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